안녕하십니까, 공백업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SPHD 2부입니다. 20년 1분기 현금 흐름표를 기준으로 50개 기업 전체 배당 성향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배당 성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배당 성향이란 당기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배당 성향이 0에서 30%를 보이는 기업은 버는 능력에 비해서 주주에게 적게 돌려주는 느낌이고, 배당 성향이 30%에서 70%다. 이러면 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배당과 투자, 즉 성장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음으로 배당 성향이 80%에서 100%이다. 이 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 쓰고 남는 이익을 전부 배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장도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배당 성향이 100% 초과를 해서 지급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기업을 유지할 돈도 못 벌었는데 주가 하락과 주주들의 눈치를 받아서 기업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나눠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6개월, 1년이 지속되면 빚이 많이 늘어나고 이익은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제 배당 컷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제가 지금 배당 성향을 다음 페이지부터 알려드릴 텐데, 제가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금융은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에서 구하는 기본적인 배당 성향법을 참고로 했고요. 두 번째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법이라 해서 프리캐시 플로우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배당 성향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리츠 관련주는 순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부동산 손익을 빼주는 FFO를 구한 배당 성향법을 채택했습니다. 재무제표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빼야 될 항목과 더해야 될 항목이 조금 틀어져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과 다른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직접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시고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이것만 믿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SPHD 전체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차례대로 비중이 높은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앞선 세 가지 배당 성향 기준에 따라서 배당 성향을 구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100%가 안 되는 기업에 한해서 제가 금일 시가 배당률을 첨부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M은 번 것보다 더 많이 배당을 했고요. 윌리엄스 컴퍼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알트리아는 번 것 그대로 100% 배당을 했고요. 필립 모리스도 대출을 받아와서 배당을 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번 것 중 70%를 배당을 했고요.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시가 배당률 금일 3.5%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오버고요. 제너럴 밀스 40%의 시가 배당률 3%, IBM 40%의 시가 배당률 5%, 도미니언 에너지 오버됐고요. AT&T는 이번 분기만큼은 번 것 그대로 배당 환원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와이저하우스 배당 오버했고요. 인터내셔널 페이퍼 번 것 중에서 90% 배당하고 이 90% 배당한 금액을 시가 배당률로 환산하니까 5.5% 나옵니다. 버라이즌은 85% 배당 성향의 시가 배당률 4.4%, 듀크 에너지는 오버, 그리고 화이자는 80% 성향의 3.5% 배당률, AMCR은 오버, 벤타스는 80% 배당 성향의 이번 분기에 배당 컷을 했는데요. 배당 컷이 적용됐음에도 5% 시가 배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JM 40%의 시가 배당률 5%, 벤자민 프랭클린 50%의 5.1%, UPS 80%의 3.4%입니다. PFG 은행이죠. 배당 성향 번 중에 70%를 배당했고 배당률 5%고, PPL, 제네럴 모터스, 엑손모빌 전부 초과 배당했습니다. 켈로그 같은 경우에 70%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고 3.5% 배당률입니다. 그리고 센터포인트, 쉐브론, 인터퍼블릭, PSA 같은 경우 전부 오버해서 배당했고요. PBCT 은행이죠. 이것도 60% 배당을 해서 6.2% 시가 배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던 100% 번 것만큼 다 배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PEAK, KM, 킨더모건, 프루덴셜, KIM 전부 다 오버됐습니다. 그리고 3M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만큼은 번 것 전부 다 배당을 했고요. P&W, 헌팅턴 뱅크쉐어스, 호텔 리조트, HRB 전부 오버 배당을 했습니다. 점점 여기서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버 배당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비중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리밸런싱이 한 것이 아니고 주가가 내려감에 따라서 이 각각의 차지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점점 아래쪽 지분으로 내려갈수록 오버 배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ED, 웰타워, AIX, 사이먼 프로퍼티, 몰슨 코어스 브로잉, OMC, CMA, 보나도, 웰스파고, 오노크 전부 다 마지막 페이지는 전부 다 빚을 내서 배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 10개 기업만큼은 배당 컷을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인데요. 먼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눠봤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첫째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배당 성향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만 끝난다면 지금의 주가는 과대 낙폭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로 배당 성향이 올랐지만 주가 대비 배당금 또한 올랐습니다. 그 예시로 2월 달에는 SPHD가 4% 초반대 배당금이었는데 현재는 낙폭을 만회하고도 5.3%의 배당을 하고 있는 게 그 증거이죠. 그러면 SPHD의 부정적인 면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코로나가 앞으로 2분기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이상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미국의 셧다운 조치는 피할 수 없으며 경제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HD 50개 기업 중에 배당을 멈출 확률이 높은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PHD ETF 자체가 고배당을 타켓으로 만들어진 ETF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주가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한 일부의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ETF더라도 한 가지 ETF에 올인하는 투자는 지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공백업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